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12월 24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상하원을 통과한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 트위터 영상을 통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대한 배경,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양당의 반응,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주목할 만한 진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는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민하게 움직였는데 반해 공화당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는 공화당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판했던 이집트다, 버마다 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무분별하고 방만한 지원이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하루 동안의 그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경우는 수요일 어제는 스티뮬러스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 본인 소유의 별장이죠. 이쪽으로 성탄절 휴가를 떠났네요. 따라서 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가 스페셜 세션으로 소집이 될 때까지는 비토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로서 이 디펜스 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 그래서 NDAA인데 이 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디펜스 빌에 뭐 섹션 230라고 해서 이 유튜브, 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특히 본인이 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본인 커멘트에 대해 뭐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밖에 또 이 디펜스 빌에는 해외에 파견된 미군들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은 통과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됐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기사에 나와 있고요. 이게 스티뮬러스 빌과의 어떤 연관성 면에서도 코비드-19 에이드가 림보, 그러니까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민주당의 동정인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보다 보니 새로운 뉴스가 나왔네요. 뭐냐면 아침에 그 지금 하원에서 민주당이 2,000불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스탠더론 비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되었다. 그 공화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그 민주당이요. 어제 또는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이 나온 이후에 기민하게 움직이고 2,000불 우리는 적극 지지하니 그에 맞게 협상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라는 게 배경이었었는데요. 이건 뭐 사실 스탠더론 빌이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월요일날 통과됐던 그 5,000페이지가 넘는 그 패키지 법안의 내용에서 나온 스티뮬러스 체크 금액을 600불에서 2,000불로 올리는 것으로서 이걸 바로 이번 목요일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었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unanimous consent,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필요한 거였었고요. 근데 이 해당 사안이 목요일 오전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어제까지도 통과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실패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화당이 이미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은요. 2,000불 페이먼트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unanimous consent, 그러니까 만장일치 동의 과정을 통해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블락되었다라는 거죠. 왜? 케빈 맥카티 마이너리티 리더가 블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뒤이어 제가 다시 공화당의 동정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역시 공화당 측에서도 이 unanimous decision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외국 정부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통과가 불발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얘기하기를 2,000불에 대한 그 사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하원에서 스페셜 세션이 소집이 될 겁니다. 뭐 다루는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연방정부 예산이죠. 이게 지난번에 일주일을 연장했다라고 했고, 이게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기가 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일주일을 연장할지, 뭐 하루를 연장할지, 한 달을 연장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다뤄질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 또 그런 큰 파급 결과가 이뤄질 테니까 그 부분 다룰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디펜스 빌, NDAA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하원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표결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2,000불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추가, 이 기존의 법안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그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게 되겠죠.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걸 다수결로 통과시킨다 해도요, 예전에 우리가 익히 봐왔듯이 공화당에서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 케어스 액트를 돌이켜보면 양당의 지도부가 투표하기 전에 동의해서 확정이 되어야지 문제없이 법이 상하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 통과하고 다른 쪽에다 던져놓으면 통과 안 됩니다. 지난번 히어로스 액트도 그랬고요.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그대로 dead on arrival 해가지고 그 뒤로 전혀 다뤄지지도 않았었던 거고요. 상원의 그 힐스 액트,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했지만 하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우려되는 상황은 이게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기다림의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 거죠. 자, 다음으로 공화당의 동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민주당이 대통령의 입장, 2,000불로 높이자라는 그 대통령의 입장을 기민하게 화답했고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이 스티뮬러스 협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2,000불을 동의하되 거기에 추가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카운터 오퍼가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되기 때문에 지난 어떤 과정, 정치 협상의 과정을 봤을 때 또 한 달 또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우선 대통령은 이 코비드-19 그 릴리프 빌에 대해서 아직 비토할지의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어제 밤이었죠. 공화당 의원들에게 레터를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뭐 스탠더론 빌에 대해서는 통과하지 않겠다. 2,000불만 이 늘리는 그 민주당 측의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에 따라 오늘 오전에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것 좀 전에 소개를 드렸죠. 레터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인들이 이 코비드로부터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뭐 릴리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 나가면서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말하자면 selective hearing을 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요, 2,000불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600불에서 2,000불로 스티뮬러스 체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서도 평가해라 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민주당은 그 중에 2,000불에 대한 것만 selectively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어떤 컨선들, 그 두 가지에 대해 한 가지만 지금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결국 우리의 텍스 머니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unanimous consent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의 그 2,000불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나서 공화당에서도 본인들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장일치 동의로 신청했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텍스머니가 어떻게 외국 정부에 방만하게 사용되는지, 지급되는지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이 내용에 대한 언론의 후속 기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냈네요. 그 내용은요, 한번 살펴보시죠. 머리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리퀘스트했던 그의 예산안에서 본인이 이 리퀘스트했던 그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타이틀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요일 트윗은요, 외국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미국인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 디렉트 페이먼트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도대체 이게 코비드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집트다, 캄보디아다, 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는 이집트에 대한 1.3 빌리언 달러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 이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1.3 빌리언 달러만큼을 버짓으로 리퀘스트 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얀마 버마죠. 버마에 대해서 1억 3,400만 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버짓이 이 금액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케네디 센터에 대해서 40 밀리언을 지원하는 거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버짓에 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케빈 맥카티 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자당의 의원들과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여러 하원 의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던 베이컨 하원 의원은 이 사안은 코비드 빌 통과된 이 내용은 문우신 재무장관이 협상에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던 협상 중에 보고했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코비드 법안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좋은 협상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foreign aid item이죠. 지금 벌마다 이런 이집트다 지원하는 것은요, not part of the COVID bill. 코비드 빌의 내용이 아니었었고요. 이 내용은 실제로는 budget request made by the president. 대통령이 요청했던 그 예산안의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은 이 고통받는 스몰 비즈니스, 실업자들, 그리고 렌트와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빌입니다라고 얘기했네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제 이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글은 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로서 5월 27일 2020년인데요. 이집트와의 어떤 미국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2021년도를 위해 대통령이 토탈 1.4 빌리언 달러만큼을 예산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 나오는 금액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인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법안에 이런저런 불만 내지는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비토하고 그 내용이 상하원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의 표결, 그 찬성을 통해 통과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의 이 전개되는 양상을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고요. 그리고 다음 가능성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토권을 열흘 이내에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써 이 경우를 이제 포켓 비토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법이 되던가 아니면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비토하고 그리고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되는, 말하자면 이 법 자체는 깨지고 다시 양당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목요일 오전이죠. 24일 목요일 이른 오전까지 업데이트된 소식일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내용들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모두들 소중한 분들과 또 평안하고 행복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